대비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다가 적대비 조정 명세서라고 쓰시고요. 적대비 조정 명세서 써주시고, 이 적대비 조정 명세서도 나오는 조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는 세무 조정은 현금 불산입만 출제가 됩니다. 나오는 조정은 현금 불산입 쪽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접대비의 정의를 한번 봐보죠.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건 기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거래처에게 업무와 관련 이시 무상으로 돈을 지출할 때 이게 접대비의 정의죠. 접대비의 정의.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붕괴 문제 풀거나 그럴 때는 뭐 접대비, 뭐 접대 목적으로 뭘 쓴다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건데 접대비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사업상 증여에 따른 매출세과 접대와 관련된 접대 관련 불공제 매입세 얘네들도 접대비입니다. 사업상 증여에 따른 매입세, 매출세액과 접대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 모두 다 접대비로 처리가 됩니다. 사업상 증여에 따른 매출세액은 여러분들 간주공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주공급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였어요? 실제 판매하는 거였나요? 아니었죠. 실제 판매하지 않고 거래처한테 제품을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거래처가 뭐 우리에서 제품 써보겠다고 하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제품을 팔지 않고 거래처한테 그냥 공짜로 지급을 해버리면 국가 입장에서 그런 거래를 간주공급이라는 규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그냥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줘버리면 그 거래처한테 부가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공짜로 주는데 부가세만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주공급의 정의가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 판매하진 않았지만 실제 판매하는 금액의 10% 부가세를 납부해. 이게 간주공급이었어요. 실제 판매하진 않았지만 원래 팔라고 했던 시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가의 10%만큼 부가세를 납으로 부담을 시켜라. 이게 간주공급의 정의입니다. 그럼 간주공급 규정에 걸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공짜로 줬으면 그냥 끝이면 좋은데 원래 얼마에 팔라고 했어? 5천 원이요. 그럼 500원 네 돈 내. 이게 간주공급이라고요. 뭐 쓸데없이 부가세 받은 것도 없는데 내 돈으로 내라고 하니까 딱 봐도 회사 입장에서 안 좋겠죠. 맞아요. 그러면 부가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시가의 10% 부가세를 걷어서 내라고요? 내 돈 내라고요? 내 돈 내라. 그 금액도 회사 입장에선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도 접대비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간주공급 분기가 요러잖아요. 원가권 시가 2,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치면 해변에 상품 매출이 떠야 돼요? 그냥 상품이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야 돼요. 이러면서 저희가 적유 8번을 걸었었고 상품이 없어지는 금액은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그냥 1,000원입니다. 2,000원에 매출로 했을 때 2,000원이죠. 상품이 이렇게 1,000원이 이렇게 없어지죠. 근데 지금 상품을 팔지 않고 공짜로 줬죠. 하지만 국가는 뭐에 대해서 10% 내라고요?
시가의 10%, 원래 팔라고 했던 시가의 10%만큼은 내라. 공짜로 준 너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팔았으면 2,000원에 팔아서 200원 받아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공짜로 줬냐. 그래서 원래 너가 받아서 내야 되는 시가의 10%만큼은 내 돈을 내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부가세 얼마 내라고요? 200원. 시가의 10%니까. 맞아요. 그 금액이 부가세 예수금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우리 회사가 이득 봐요? 손해 봐요? 손해보도 돈을 쓸 거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뭘로 잡혔어요? 맨날 간주급할 때. 이렇게 분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결국에 말이 어렵지만 접대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접대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샀다. 막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간주요금이 뭔지 그냥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한 것뿐이지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접대비라는 건 무조건 맨날 문제에 나오는 선물 세트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200원도 이렇게 접대비로 처리가 된다라고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 제가 또 뭐 써놨어요? 이거 써놨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간주공급 때 부가세 유형이 몇 번이에요? 시가건별이죠. 맞아요. 이거 일반 점표 아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과세가 되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점표예요. 부가세가 붙잖아요. 이건 메인 매출부 적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증빙을 누군가한테 주나요? 안 주죠. 공짜로 주는 건데. 그래서 무증빙이다라고 해서 식사건별로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쉬울 거예요. 접대 관련 불공제일 때는 저희가 부가세 유형을 뭘로 잡아요? 오사불공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불공제의 정의가 뭐예요? 부가세를 지급하였지만 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게 불공제잖아요. 부가세를 분명히 쓰긴 썼는데 원래 쓰면 돌려받아요. 쓰면 원래 돌려받는데 접대 목적이라는 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불공이잖아요. 이게 못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요? 원래 부가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접대 목적이면 불공제로 바뀌죠. 그러면 그 부가세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거 자체가 손해보는 거라고요. 되나요? 그럼 이런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풀어봤던 거. A유저에게 접대 목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선물 세트 1,000원 부가세 별도 구입하고 숙제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메인 매출 점표에 딱 나왔다. 그러면 부가세는 뭘 잡아요? 오사불공 잡잖아요. 맞아요? 오사불공이라는 거는 지금 부가세 선물 세트 사면서 부가세 얼마 줬어요? 100원 주는 거 맞아요? 이 100원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자체가 손해보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할 때 현금으로 1,100원 주겠죠. 그래서 선물 세트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백화점한테. 근데 여기서 원래는 이게 얼마 나와야 돼? 원래는 100원. 그리고 접대비가 1,000원.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매입세 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불공은요. 대급금 개정 과목이 뜨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래서 접대비가 얼마 잡혀요? 결국에 이거도 접대비로 잡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특이 케이스인 접대비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 세트 값만이 접대비가 아니라 부가세도 못 돌려받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해보니까 그것도 접대비로 같이 잡힌다. 저희가 분기에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접대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지 저희가 서식 작성할 때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도 접대비로 같이 잡힌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이 케이스인 접대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이 케이스. 검은 색깔로 쓰겠습니다.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돈을 만약에 빌려준다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줄 때 너 3개월 안에 안 갚으면 안 줘도 돼. 이런 약정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손이라는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진짜 못 받는 거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대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정에 따라서 채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또 가정을 할게요. 그거 없다라고 할게요. 그냥 제품 1,000원에 이렇게 해볼게요. 제품을 판매하고 세운계약서를 발급하였다라면 부가세용은 그냥 10일과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분기에는 제품 매출 1,000원 잡히죠. 부가세 없다라고 한 겁니다. 원래 부가세 100원 있지만 화면에 못 잡아요. 이렇게 잡을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물건을 제품을 팔았을 때가 이때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7월. 그러면 2022년 내년이 되죠? 2월 5일이 됐다고 볼게요. 거래처는 A입니다. A 회사에게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냥 A 회사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이거는 대손이죠. 대손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대변으로 뭐 없어요? 없죠. 그리고 원래는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충당은 없다라고 치면 이렇게 잡는 게 맞죠. 이 케이스 하나랑 1번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보고 A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채권 외상 매출금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외상 매출금 1,000원짜리를 포기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면 대손으로 인정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대손 쪽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선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런 거를 야 약정에 따라서 채권을 안 받는 경우가 뭐가 어디 있냐. 이거는 그냥 분명히 너 A 회사한테 접대한 것으로 본다. 1,000원을 안 받게 된 거잖아요. 그냥 1,000원 그냥 안 받을게. 이런 거면 1,000원을 접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를. 이해되셨나요? 이거 딱 봐도 여러분들 그냥 친구한테 1,000원 빌려주고 야 너 왜 안 갚아? 지금까지 안 갚았으니까 갚지 마. 이러면 그냥 친구 도와준 셈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는 회사가 대손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게 원래 뭐예요? 세법 입장에서 법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약정에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것도 접대다 결국에. 결국엔 접대 성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세무주점은 아직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접대구나라고 그냥 조금씩 봐두란 얘기예요. 이거를 뭐 벌써부터 막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것도 뭔가 접대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게 접대비에 지금 범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 이거는 이론 대비로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접대비라는 조정을 하기 전에 접대비가 뭔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 꼭 쓰세요. 광고 선전 목적으로 수행한 물품의 구입료. 근데 여러분들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은 무슨 비가 많을까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단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5만 원 이내에 금액에 하나며 입을게요 그냥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이 하나며 해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비적용한다.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죠.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이 하나며 해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미적용한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이론 대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2021년도 개정특법입니다. 올해 바뀐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해 주셔야 이론 문제 혹시나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우선 좀 어느 정도 적었죠? 제가 조금 어떤 얘기인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은 그냥 광고 선전비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것들은 아는 사람한테 써요? 모르는 사람한테 써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광고잖아요. 여러분들 TV 광고 나오면 아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맞아요. 광고 선전비는.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엄청 획기적인 걸 개발했습니다. 이 개발했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도 똑같아요. 핸드폰 좋은 거 만들면 앞에서 부채 나눠주죠. 이거 광고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만들었다고 앞에서 부채 나눠주면 그 사람 저랑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부채값을 쓰는 게 광고 선전비예요. 됐나요? 근데 저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광고하려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할까요? 아는 사람한테도 할 수도 있을까요? 아는 사람한테도 해야죠. 일반적으로 나랑 유지가 되고 있는 거래처한테 먼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만들었다. 말로만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 끊는 게 아니라 걔네한테 뭔가 하나씩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모르는 사람한테 부채는 하나 주시지.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비싼 거 주면서 광고할까요? 아는 사람한테 비싼 거 주면서 광고할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거 광고해봤자 그냥 안 쓰는 경우, 안 살 경우가 많잖아요. 내 거래처한테 부채 하나 주면서 광고하지는 않겠죠. 선풍기라도 줄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더우시죠? 하면서 선풍기 하면서 광고할 수도 있죠.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인. 되나요? 뭔가 특정인, 친한 사람한테 뭔가 광고하면서 물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근데 이거 정도는 원래 광고 선전비가 맞아요. 얘를 뭐 밥 사주거나 이러면 접대비가 맞는데 우리 물품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거 좀 한번 써보실래 하면서 뭐 선풍기 이런 거 선물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광고 선전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물품 하나 만들었으니까 거래처한테 우리 회사 물품 좀 괜찮으니까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좀 사주세요. 광고할 수 있죠. 근데 광고할 때 에어컨 사줍니다. 이러면 광고 목적으로 볼까요? 접대 목적으로 볼까요? 접대잖아요. 에어컨을 사주는 게 광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금액이 5만 원짜리 이내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아는 사람한테 홍보해도 된다. 그것도 광고 선전비가 맞다. 근데 그 광고할 때 아는 사람한테 광고할 때도 5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광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알겠죠? 광고할 때 아는 사람한테 광고할 때도 얼마짜리까지 하라고요? 5만 원짜리. 되나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한 개를 줄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좀 나눠주라고 10개를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광고를 할 겁니다. 광고를 할 건데 선풍기를 줄 거예요. 광고할 때. 여름이니까 더워서 그럴 수 있죠. 여름이니까 부채 놔주지. 선풍기를 줄 건데 선풍기 하나당 2만 원짜리예요. 이거를 A 사업자한테 몇 개 줄 거냐면 광고 목적으로 10개를 줄 겁니다. A 사업자한테 10개를 무상 지급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2만 원짜리를 10개를 주면 총 얼마를 써서 주는 거예요?
10만 원이죠. 2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1년에 5만 원 한도 금액 넘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런 제도예요. 지금 하나당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2만 원이죠. 뭐 개당 3만 원 이하의 금액 맞나요? 그러면 총 합쳐서 5만 원 넘어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광고 선정비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냥 이건 뭐예요? 이해되셨나요? 왜요?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이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를 해보면 선풍기를 사줄 겁니다. 이번엔 선풍기가 서큘레이터예요. 좀 비싸죠. 하나당 4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 A 사업자한테 몇 개 줄 거냐면 2개 줄 거예요. 아, 3개라고 하죠. 무상 지급할 겁니다. 이러면 전에 준 거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조금 줬나요? 조금 줬죠. 이때는 20만 원 써가지고 줬잖아요. 근데 이때는 합쳐봤자 12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모두 다 적대비로 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개당 3만 원이 넘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인한테 광고할 때도 3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줘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게 왜 그러냐면 원래 개당 물품의 금액이 10,000원 이하였어요. 근데 10,000원 이하에 줄 거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도. 얘는 나랑 거래처인데 5,000원짜리 공책 준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상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바뀐 법이니까 그 전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10,000원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개당 3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많이 주더라도 그냥 광고 선전비로 인정이 되는 거다. 근데 조금 주더라도 개당 물품이 3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그 금액은 너무 금액을 크게 썼다라고 해서 모두 다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들었을 때 광고 선전비로 처리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접대비로 처리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광고 선전비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 선전비 여러분들 한도가 없어요. 광고 선전비 쓰면 그냥 다 인정해 줘요. 세법에서. 그래 너네 회사 잘 알리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요. 접대비는 뭐가 있겠어요? 한도가 있다고요. 그럼 딱 봐도 접대비로 보면 안 좋죠. 많이 써봤자 한도에서 잘라버리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제 거래처한테 광고할 때 3만 원 넘는 거 줘야 돼요? 안 넘는 거 줘야 돼요? 안 넘는 거 줘야죠. 근데 뭐 정말 잘 보여야 되는 거래처한테는 비용을 인정 못 받더라도 막 50만 원짜리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광고할 건데 3만 1,000원짜리 줬다. 그럼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1,000원 정도는 줄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요 문장 자체가 이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사례는 저희 시험 때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뭔가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규정이 바뀌었는데 지금 2021년도까지 아직 이 이론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시험에 이 이론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세법 이론 문제가 2개 나오거든요. 그 2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 문제가 접대비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접대비 조정하기도 전에 접대비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당 얼마짜리 줘야 된다고요? 3만 원.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3만 원만.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경찰 같은 공무원도 상대방한테 얼마짜리 물건 받으면 안 돼요. 3만 원이죠. 그것 때문에 규정을 맞췄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겠죠. 극한 직업의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방금 여기까지 했던 게 접대비 쪽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 방금 이 내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사항들을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대비에 대한 조정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 겁니다. 접대비에 대한 세무 조정. 이거 뭐 중요하겠죠. 저 실기 문제니까.
제가 접대비 쪽은 세무조정이 다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송금, 불산이. 그럼 뭔가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들을 알아야지 뭔가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들을 배울 겁니다.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접대비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좀 띄워서 쓰세요. 여기 하나 쓴 다음에 이렇게 종류를 세 개를 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종류를 뭐라 부르냐면 직구인 접대비라고 해요. 직구인 접대비는 접대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접대비라는 비용을 부인하겠다는 뜻이에요. 보자마자 부인하겠다. 이런 것들이 직부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네들을 찾아야겠어요? 안 찾아야겠어요? 찾아야죠. 그래야지 풀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직부인 접대비가 뭐냐? 개인 사적 경비입니다. 개인 사적 경비. 이거 여러분들 개인 사적 경비가 만약에 있다. 현금 뭐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갖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적 경비는 뭐냐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의미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냥 사적 경비가 딱 보일 거예요. 제가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누구 있을까요? 컴퓨터 업체, 프린트 업체, 여기 인테리어. 여러분들 이 SBS 아카데미 모든 전지점의 색깔이 하얀색이 막 눈 아파 죽겠어요. 하얀색이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도 거래처겠죠. 됐나요? 그런 데에다가 접대해서 뭔가 밥을 사준다? 접대비가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장님한테 밥을 사줄 건데 회사 카드로 끌었다. 이건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아직 그거 개인 접대비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개인 사적 경비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경비를 혹시나 비용 처리하면 당연히 그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내가 쓴 건지 회사가 쓴 건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맞아요? 회사 거래처 밥 사준 건지 내가 아는 사장님 밥 사준 건지 국가가 확인을 못합니다. 근데 원체 회사가 그냥 못 쓰게 하겠죠. 아시겠죠? 근데 저희 시험은 가끔씩 사적 경비가 얼마 있다라고 언급을 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조정할 때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수증만 떨렁 있을 건데 이 음식점에서 누구랑 밥 먹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돈을 쓰면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이죠. 그러면 또 하나 힌트가 뭐예요? 사회 유출 처분이 나오겠구나. 이게 또 하나 힌트겠죠. 맞아요. 사회 유출이라는 처분, 최소한 이게 유보가 나올까요? 아니, 유보는 약간 이런 의미였잖아요. 지금은 비용 인정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해줄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냥 인정 안 되지. 그래서 사회 유출이라는 처분이 나올 거고요. 뭐뭐 나오겠어요, 그러면? 해당 또는 상여 또는 기타 사회 유출. 제가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건 저희 시험 때 나온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접대비 규정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다 조회가 됩니다. 조회되는 건 좀 쉬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치니까 알아서 처분 잡아줬잖아요, 여러분들. 서식만 잘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이따가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배당만 나올까요? 무조건 상여만 나올까요? 무조건 기타 사유출만 나올까요? 아니면 기속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기속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입니다. 부주의 개인 사적 경비면 배당, 저 같은 직원의 사적 경비면 상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처분은 항상 배당 아니면 상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 또는 상여.
그러면 사적 경비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문제에서 누구누구의 사적 경비 이렇게 언급이 되겠죠. 기속자를 언급해줘야죠. 언급 안 해주면 어떻게 풀어요? 되나요? 뭐 이런 개인 사적 경비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걸 인정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절대 안 한다. 보자마자 부인하겠다라고 해서 직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따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부인. 증빙, 불비, 대비. 증빙, 불비, 접대비. 증빙, 불비, 접대비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 거래처 사장님이랑 밥을 먹을 거고 그 밥은 제가 살 거예요. 제가 살 겁니다. 밥을 살 때 돈을 낼 거죠. 근데 돈을 회사 현금을 갖고 와서 냈어요. 접대한 거 맞죠? 접대로 돈을 쓴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한테 야, 나 방금 10만 원치 밥 먹고 와서 접대하고 왔으니까 전투표를 해놔. 그러면 직원이 열심히 아주 열심히 막 접대비 이러면서 막 분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세무주동을 들어갈 때는 그 비용 처리한 증명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회계팀 직원이 증명서를 못 찾았다. 그럼 비용 다 잘라요. 인정이 안 된다고요.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방금 거래처 사장이랑 밥을 먹을 거죠? 현금으로 됐죠.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 찍음과 동시에 우리 회사 국세청 홈택스에 그 현금 영수증 자료가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무조건 현금 영수증도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운영입니다.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 번호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모님이 현금 영수증 여기 있어야 하고 영수증 줘요, 진짜로. 그거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세무사가 야 접대비 이거 저번에 쓴 거 이거 현금 영수증 들고 와봐 하니까 이거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면 비용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게 증빙 불비 접대비예요.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도 현금 불산이면 당연히 잡을 거 아니에요. 비용 인정 안 될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런 금액 사장님이 접대하고 온 거였을 수도 있고 일반 직원이 접대하고 온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접대한지 근데 알아요? 영수증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저요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 없겠지. 욕먹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적격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비용 잡았었던 거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성노불사를 잡는 거죠.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 대표자 상으로 처벌합니다. 수독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표자한테 항상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책임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연봉 가지고만 연말정산하는 게 아니라 연봉을 제외하고 이렇게 소득 처분되는 금액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걸 인정해 주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200만 원 만약에 내야 돼요. 200만 원을 한 번에 내기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야 됩니다. 근데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세금이 200 나오죠. 그러면 회사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왜요? 이런 처분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그럼 회사가 대신 내주면 대표자 안 좋은 거 없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건데 회사한테 갚아야 돼요. 근데 금액이 너무 클 수가 있으니까 회사가 대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인정해 주는 게 세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저한테. 아시겠죠? 근데 이런 책임은 대표자한테 문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비속자가 안 나오겠죠. 그냥 증빙부비적들이 얼마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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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 번째, 개인 신용카드 사용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 접대할 때 직원이 가서 접대할 수 있잖아요. 직원한테 야 너가 접대하고 와, 오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접대하러 갈 때는 반드시 회사카드 들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만약에 회사카드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 나중에 갚을 테니까 먼저 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접대하러 갔는데. 그러면 누구 카드를 끌고 가야 돼요? 제 카드 끌죠. 제 카드 끌면 회계팀 직원한테 욕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개인 카드를 쓰고 왔죠. 그러면 그 개인 카드 사용인 만큼 회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회사가 돈 쓴 거 맞죠? 근데 개인 카드 사용액은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개인 카드를 쓰고 오면 욕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얼마까지냐? 건당 3만 원까지. 건당 3만 원. 그리고 혹시나 경조사도 할 수도 있죠. 경조사비 낼 수 있죠. 이거는 20만 원. 제가 3만 원, 20만 원을 쓴 거는 이유가 뭐냐면 3만 원 정도까지는 개인 카드 써도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 금액이 넘어버린다. 그러면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도 여러분들 계속입니다. 예. 법대비 쪽 계속 많죠. 이론에서 정말 내겠죠, 많이. 3만 원 초과. 이것도 원래 얼마였냐면 만 원이었어요. 만 원 가지고 접대하면 커피, 아메리카노 두 잔밖에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뭐 개인 카드 먼저 쓸 수 있잖아요.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 금액이 3만 원까지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김밥 천국 정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규정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조사비는 그냥 떠는 거고 경조사비를 카드로 끌 일은 없잖아요. 맞아요?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려면 어떻게 낼까요? 절대 돈 봉투를 안 냅니다. 무조건 계좌이체예요. 돈 봉투로 내면 갑자기 여러분들 슬퍼 죽겠는데 그분들한테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라도 끊어주세요.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무조건 계좌이체에서 부고장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증명자료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것들을 실무 가서 배우시면 된다고요. 저희는 우선 시험부터 붙어야 좋은 회사 들어가서 배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도 금액까지는 개인 카드 사용해도 인정. 이 금액이 초과돼 버리면 무조건 인정 안 하겠다. 그럼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법인카드 사용해라. 이런 뜻이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개인 카드 막 써놓고서 회사 또 막 이렇게 횡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 개인 카드 접대해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 카드 가지고 금두꺼비 산 다음에 회사한테 돈 받아버리죠. 그리고 금두꺼비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법카 끌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사 돈이랑 개인이랑 주고받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법인카드 끌거라.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인 만약에 4만 원짜리의 밥을 사 먹고 개인 카드 긁었어요. 비용 인정 안 되는 거 맞죠? 이거를 비용 인정되려면 어떤 수를 쓰면 될까요? 2만 원, 2만 원 긁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수 쓰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막 30만 원짜리 밥인데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막 2만 원 막 몇 개 끓일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그냥 법과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똑같이 요 금액에 초과해서 쓰면 또 송금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송금불산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그 개인 카드 사용한 직원이 잘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아까처럼 뭐 법인카드 깜빡하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만약에 출장 갔다 오다가 거기 들려서 접대 좀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귀속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누구한테 더 내라라고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끝내버립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거 그냥 비용 인정 안 해줄 거야. 이게 끝이에요. 따로 누군가한테 배당과 상여처럼 추가적인 과세를 묻지 않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딱 봐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회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따가 프로그램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는 제가 유보만 나온다고 했죠. 거기는 진짜 유보만 나와요. 여기는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쓴 것뿐이에요. 여기서 최소한 유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요거 가지고 예제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보기만 하세요. 요거도 파일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쓰는 거 정말 좋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예제 같은 것들은 파일 보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제가 회사가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예요. 이때까지 적대비로 처리한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1억 중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개인 사적 경비가 1,000만 원이고요. 됐나요? 1억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불비 적대비가 2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카드로 썼는데 적대비로 처리한 금액이 1,000만 원 있었다라고 그냥 찾았다고 가정할게요. 원래는 진짜 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진짜 출처를 찾아야 되지만 저희 시험은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적대비 총 얼마 썼다고요? 1억 쓴 거 맞아요? 이 중에서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4천만 원. 맞아요? 지금 1,000, 2천, 1,000에서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현금불산이 1,000만 원은 소득처분.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기속자, 대표이사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소득처분 뭘로 해요? 상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불산이 증빙불비 적대비 2천만 원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책임 물어요? 대표자. 그래서 그냥 상여. 저희 프로그램에는 대표자 상여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상여로 처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카드 사용이 얼마 있다고요? 1,000만 원. 요거도 순금불산이 잡아야 되는 거 맞죠? 1,000만 원만큼 요거는 뭘로 처분해요? 요렇게. 근데 요런 처분은 다 조회가 되니까 막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조회가 안 되는 걸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풀면서 조금씩 기억하시면 좋긴 하겠죠. 회사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누가 물어보면 조회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물어보면. 저희는 우선 시험 보는 거니까 조금씩 기억하면서 기억 못할 때는 조회하는 거 그냥 불러오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1억 중에서 4천만 원 다 불산이 잡았죠? 그러면 지금 적대비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6천만 원 지금 요거는 남아있는 거 맞아요? 요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합니다. 됐나요? 적대비는 한도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1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보자마자 불산이 시킬 거니까 이미 불산이 시키고 나머지 금액이 얘 가지고 한도 계산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1억 가지고 한도 계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불산일이 겹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항상 보자마자 뭐 하라고요? 직구인. 부인 시킨 다음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한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쓸 거잖아요. 나중에. 프로그램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이겁니다.
회사가 처리한 접대비부터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뭐 처음부터 막 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가 1년 동안 처리한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 금액부터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왔으니까 딱 1억 떴겠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직부인을 찾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직부인 막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천만 원 가지고 한도 계산할 거죠. 근데 이 한도 계산할 때 한도 넘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다 잡아줘요, 그냥. 다 잡아주는데 최소한 한도 계산이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접대비는. 왜요? 이론에서 잘 나오니까. 이론에서 잘 안 나오는 것들은 한도 계산 몰라도 돼요. 프로그램은 잡아줄 건데. 실물자들도 이거 손으로 계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접대비는 이론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도 계산하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도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한도 계산에 대해서까지 물어보는 이론 문제가 접대비 쪽이에요. 다른 서식은 여러분들 한도 계산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이거는 조금 이론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도를 좀 써드리겠습니다. 한도. 소비 한도는 여러분들 기본 한도가 있고요. 추가 한도. 기본 한도가 있고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해서 한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건 기본 한도일까요? 추가 한도일까요? 추가 한도겠죠. 기본 한도는 여러분들 그냥 프로그램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한도는 저희 시험은 여러분들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1년에 연 3,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1년에 3,600만 원의 한도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접대비를 쓸 때 3,600만 원 정도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업자들. 근데 3,600만 원 한도 가지고 뭔가 좀 많이 모자라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추가 한도가 있는데요. 이 추가 한도는 뭐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도가 좀 더 늘어나냐면 수익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접대할 일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써드리면 일반 수익 금액 곱하기 노동률 플러스 특정 수익 금액 곱하기 노동률 곱하기 10분.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번 한도 금액이 더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2번이 더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1번이죠. 10% 곱하면 0.1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반 수익 금액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제품 매출액 같은 거. 일반 제품 매출액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수익 금액은 특수 관계자에게 없는 수익 금액.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보드마카를 팔 겁니다. 보드마카를 팔 건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팔았다.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았다.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제가 보드마카를 팔 건데 첫 번째는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판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특정 수익 금액이에요. 이해되나요? 특수관계자라는 건 나랑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드마카를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으면 특정 수익 금액.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면 일반 수익 금액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대비 조정명세서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얘랑 같이 적을까요? 그러면 따로 적어야 될까요? 따로 적어야 된다. 그걸 외우지 않더라도 분명히 따로 적게 그냥 돼 있어요. 근데 왜 적는지는 지금 알아야 돼요. 이론에서 나오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일반 수익 금액이 있을 거고 특정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곱하기 뭐래요? 적용률. 적용률을 또 알고 있어야죠. 적용률. 적용률은 수익 금액이 0원부터 100원까지 이 수익 금액이다. 라고 하면 만분의 30만 원만, 만분의 30만큼 인정이 됩니다. 만분의 30. 그리고 100억 초과부터 500억 이하. 500억까지는 만분의 20만큼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500억이 넘어간다. 500억이 추가된다. 이러면 만분의 3만큼 적용률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200억이다. 그냥 재미로 한번 계산해보죠.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일반 수익 금액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일반 수익 금액이 200억이고요. 그리고 특정 수익 금액이 100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일반 수익 금액 곱하기 적용률이라고 했죠. 근데 100억까지는 몇 분의 몇이에요? 만분의 30. 그러면 100억은 만분의 30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넘는 금액 얼마예요? 100억 넘죠? 200억 번다고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만분의 20. 되나요? 우리가 특정 수익 금액은 100억이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만분의 30이죠. 그러면 얘는 100억 곱하기 만분의 30인 거 맞아요? 여기다가 10%. 딱 봐도 왼쪽이 크겠어요? 오른쪽이 크겠어요? 왼쪽이 크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익 금액만 적으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딱딱딱 계산해 준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냐?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어떤 이론 문제에서 수익 금액 추가 한도는 100억 이하일 때 만분의 1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접대비 서식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접대비 쪽은 좀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외울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도 한번 해봐야죠. 요거는 아까 얘랑 얘는 직부인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 금액은 네 번째입니다. 맞죠? 네 번째. 한도 초과 나면 비용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또 송금부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도 조정 보면 다 뭐예요? 다 송금불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송금불사님이라고 적고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한도 추가 금액은 송금불사님 이거 한도를 넘게 썼다라고 누구한테 세금을 물까요? 안 물겠죠. 누구 잘못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도 그냥 기타 사회 일줄로 처분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기본 틀이고요. 기본 틀이고 이제 그런 거 한번 봐야죠. 뭐까지 봐야 되냐? 접대비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접대비 심화 문제라고 쓸게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왔던 조금 심화적인 문제를 제가 조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심화 문제. 이런 겁니다.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복리후생비나 또는 배손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이게 첫 번째 심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접대비 조정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걸 알죠? 접대비 내역을 불러온다. 맞아요? 제가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순서는 제가 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하는 게 접대비 내역을 불러온다. 이게 첫 번째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아까 여러분들 두 번째 하는 게 제가 직부인 반란해라라고 했죠. 근데 그걸 두 번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 방금 썼던 이거를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접대비라는 금액으로 원래 처리해야 되는 금액인데 뭐로 잡았다고요? 동료생비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그럼 회사가 동료생비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은 불러와질까요? 안 불러와질까요? 안 불러와지겠지. 접대비만 불러와질 거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알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접대비 성격 맞죠? 얘네도 여러분들 회사가 이걸로 처리했지만 한두 계산 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부터 세팅하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얘네들을 물론 이렇게 얘네들을 불러오는 경우가 심한 문제예요. 원래 얘네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가끔씩 문제에서 접대비로 처리한 내역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금액이 500만 원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이의 대손상. 아까 제가 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 이것도 결국 접대성격이라고 했잖아요. 회사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접대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러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 대충 알고 있다 문제 적용하시면 아 이런 내용 때문에 얘기한 거구나라고 보이실 거예요. 접대비 있죠. 어차피 저희가 한 타임마다 서식 한 개씩 나갈 겁니다. 웬만하면. 한 타임에 두 개를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엄청 머리 아플 거예요. 차라리 하나를 나간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이제 직구인을 처리한다. 현금 분석. 직구인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어. 아까 썼죠? 그래서 직구인을 처리한다가 세 번째.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거 말고도 원래 할 게 있습니다. 할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금액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수익 금액 적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수익 금액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불러오기를 눌러오면 불러져요. 같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풀어보시면 압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할게요. 현물접대 평가.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올 때 현물접대비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잠깐 봐보시죠.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거 사례 쓰는 거는 굳이 쓰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례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는 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대변에 뭐 감소시켜요? 현금이죠. 부가세 없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변에 뭐예요? 원래 하나. 이렇게 분개를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접대입니다. 왜요? 1,000원 써가지고 접대한 거잖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이럴 경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문제인 얘기가 뭡니다. 제품을 접대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연습했던 뭐예요? 이거를 한 번 더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봤을 때 현물 접대비라는 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접대를 했다. 이게 현물 접대비예요. 아시겠죠? 물건으로 한 겁니다. 우리 회사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제품의 원가가 1,000원이고요. 시가가 2,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간주 공급 분계 보여드렸죠. 부가세 유형 몇 번이었을까요?
이거였죠. 무등빙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만 감소시키고 적용 8번 걸자라고 했죠. 이게 제품 감소되는 게 1,000원이라고 했어요? 2,000원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항상 장부는 원가로 써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진짜 딱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져요. 건물을 1억에 구입했습니다. 1억에 구입하면 건물 얼마 잡아요? 1억 잡죠. 나중에 건물을 얼마에 팔지 생각한 다음에 잡나요? 안 잡잖아요. 항상 쓴 돈만 잡자가 장부예요. 제품은 1,000원에 만들었으니까 1,000원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장부에 쓰는 1,000원짜리 제품이 없어져야 되니까 1,000원이 없어지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안주 공급은 여러분들 뭐예요? 실제 팔지 않았지만 실제 판매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0원이죠. 얘 10%의 부가세를 납부해라. 이거라고 했죠. 뭐 얼마예요? 200원. 그 계정 과목이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이죠. 아까 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차별을 뭘로 잡았어요? 아까 이렇게 잡았던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회사는 실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회사. 근데 세법은 조금 달라요. 세법은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분개하는 건 여러분들 회사 입장이에요. 근데 국가는 접대를 많이 하라고 할까요? 적당히 하라고 할까요?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접대 적당히 하고 직원들한테 써라. 이게 국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적당히 접대비를 쓰게 하려면 접대비 금액을 늘릴 것 같아요? 줄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분계를 봤을 때 접대비 금액을 지금은 회사는 1,200원 잡았죠. 그렇죠? 1,200원보다 더 잡게 할까요? 덜 잡게 할까요? 더 잡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어차피 현물로 접대한 거는 똑같죠. 이렇게 주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더 잡게 하면 다른 경우에 접대를 덜 할 거잖아요. 접대비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금액이 접대비가 1,200원만 잡혀버리면 다른 곳에서 뭔가 접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금액이 1,200원이 아니라 만약에 2,200원 잡힌다. 그러면 1,000원만큼은 다른 곳에서 접대를 덜 할 거 아니에요. 한도가 넘어버리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현물 접대비 평가라는 건 뭐냐면 뭔가 접대비의 규제를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재를 한다고 해서 접대비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줄여버리면 다르게 접대를 또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접대비를 조금은 늘려서 접대비 다르게 쓰는 걸 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회사는 지금 접대비, 선물 접대비죠? 얼마 잡았어요? 1,200원 이렇게 잡은 거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요. 접대비 한도가 만약에 5,000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 회사는 추후에 접대를 얼마를 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겠죠. 한도 5,000원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세법은 현물 접대비를 금액을 실제로 2,200원으로 평가합니다. 회사는 1,200원으로 잡았지만 야 아니야 시가로 잡아 이렇게 하자고요. 접대비를. 시가로 잡으면 1,000원이 이렇게 1,00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00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2,200원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고 똑같이 접대비 한도가 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는 추후에 접대를 얼마를 더할까요? 이러면서 그러면 현물 접대비 한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접대비 금액을 조금이나마 1,000원 늘려줌으로써 다른 접대를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국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규제한다라고 해서 현물 접대비 금액을 줄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회사가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접대비 불로와지겠죠?
불러오게 되면 접대비 얼마 썼는지 딱 불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00원이 만약에 불러졌어요. 1,200원이 아니라 이 금액을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2,200원.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심한 문제예요. 접대비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물 접대비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운이 안 좋은 겁니다. 솔직히. 제가 알려는 드리지만 솔직히 쉬운 거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까지 나오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세요. 보세요. 이거 이제 막 어떻게 잡을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세요. 시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가산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방금 회사는 접대비 얼마 잡았어요? 1,200원 잡았죠. 근데 세법은 현물 접대비 할 때 얼마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산 여기 접대비 1,200원은 불러와 주겠죠. 그러면 시가에서 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면 얼마예요? 1,000원. 그 1,000원을 여기에 가산해서 2,200원. 이렇게 적는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문제를 이따가 볼 건데 현물접대 평가는 이거를 기억 못하면 풀기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은 배워서 저래서 접대비 금액을 조금 더 만드는 거구나라고 떠올리겠지만 실제 시험 때 혼자 풀면 절대 기억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봐보셨겠지만 저랑 같이 푸는 거랑 혼자 푸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심한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6점짜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금액을 안 쓰면 자동으로 뭐가 틀릴까요? 자동으로. 틀리는 게 뭘까요? 얘가 틀리겠죠. 접대비 금액이 다르니까 한두 투가 금액도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틀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라도 틀리면 직부인이라도 맞추셔야 됩니다. 직부인만 맞춰도 몇 점은 준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다 주긴 하지만 솔직히 부분 점수 말고 그냥 맞추세요. 제가 웬만한 문제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만 풀면 그 이상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세무일급에서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를 갑자기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번에 여러분들 저랑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거 있었죠? 그게 처음 나왔던 문제라고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그 문제에서 돌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은 많이 연습하셔서 조금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풀어봐야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구나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몇 회 다운받으라고 했죠? 80, 네, 세무임금 83회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제 6점짜리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신 분들은 회사 변경을 먼저 해주시고요. 회사 광명전자로 변경해 주시고 법인 조정 클릭하셔서 이쪽에 접대비는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인 것들은 다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외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빈칸이 비어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접대비 내역도 불러와야 되고 수익 금액도 불러온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F12번 불러오기 버튼이 있어요. 불러오기 누르면 색깔이 변하는 곳이 불러와지는 금액들이에요. 그리고 얘 누르면 수익 금액과 접대비 내역들이 불러와질 겁니다. 불러와졌나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뭘 보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 쓰실 때 항상 요걸 보시는 겁니다. 요거.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는 거죠. 그럼 보니까 여기 1번의 수익 금액 쪽에 일반 수익 금액에 다 적혀 있죠. 특정 수익 금액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얘부터 봐야겠네요. 특정 수익 금액이 얼마 있나? 얼마 있대요. 이제 여기 있죠. 이 전체가 수익 금액인데 특수관계자는 여기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얼마 쓰면 돼요? 2억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2억이 요로 그냥 넘어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도 계산은 기본 한도가 있고 수익 금액 가지고 추가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기본 한도는 프로그램에 적혀 있죠. 그리고 수익 금액을 방금 썼죠. 그러면 한도는 지금 프로그램이 계산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이쪽 가표입니다. 가표. 가표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일반 적대비 한도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중소기업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40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기본 한도 중소기업 얼마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도 개정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본 한도는 여러분들 개정된 지 1년 됐습니다. 2020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아까 개정세법이라고 얘기 안 한 겁니다. 요거는 19년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쓰면 3,600 써 있을 거니까 이론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그냥 이거 보면 된다고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요거 했었죠. 100억 이하일 때는 아까 만분의 30이었죠. 근데 20이었다고 원래 옛날에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아까 제가 개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얘기 안 했나요? 안 했네요. 안 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거도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바뀐 거니까 요거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여기 적용률에서 이런 데에서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00억 이하는 뭐 만분의 10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개정된 거 뭐 100억 초과 500억 이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볼 필요 없지만 이 100억까지는 만분의 30이다라고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못 외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들어가시라고요. 그냥. 현재 프로그램 가면 여기에 만분의 30이라고 떡하니 써 있겠죠. 그냥.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최소한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도는 기억하라고요. 아시겠죠? 찍지 말고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을표 가보죠. 을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익 금액이 지금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접대비 해당 금액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접대비 금액 문제를 봤을 때 요거 이제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썼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제 그냥 아무 쓸모없는 자료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보일 겁니다.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에 대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은 일반 손익계산서 금액이에요. 근데 손익계산서 금액 가지고 원래 뭔가 입금 같은 거 수익 같은 거 조정한 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 적대비 한도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 매출액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조정된 수익금액 가지고 할까요? 조정된 수익금액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금액이니까. 그래서 요 금액을 조정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뜬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긴 한데 만약에 상품 매출액에서 입금 산입을 7천만 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 내역은 손익계산서 내역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액은 8억 3천이 맞는 거예요? 7천 더해서 9억이 맞는 거예요? 9억이 맞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최소한 그냥 여기 그냥 처음 푸는 거니까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그냥 소개만 해드린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이거 이제 필요 없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뭔가 장부상 접대비 내역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접대비 금액이 불러한 지급 금액들이 얘네들이겠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접대비 제조 쪽이 500번대죠. 얼마 불러왔나요 지금? 3,400 불러와줬어요. 그러면 접대비 제조 쪽 3,400 잘 불러와줬네요. 맞아요? 잘 불러와줬죠. 그리고 어차피 잘 불러와줬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접대비 판관비 쪽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1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접대비 판관비 쪽에는 합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10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뭔가 50만 원이 더블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50만 원 뭔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50만 원이 보여요? 여기에 뭔가 50만 원이라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원래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풀 때는 그냥 알아서 뜨겠거니라 생각하시고 한번 봐볼게요. 보세요. 여기 50만 원 뭔가 모자라는데 50만 원 써 있죠. 50만 원이 보니까 경조사비로 뭘로 썼대요? 현금으로 쓰고 접대비로 계정 처리했는데 위표 금액이랑은 별도래요. 맞아요? 위표에는 2,100인데 별도로 접대비 판관비로 50을 처리했으니까 2,150만 원이 맞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됐어요? 위표와 별도로 접대비를 계정 처리했으니까 50만 원 플러스해서 2,150만 원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되나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해보죠. 접대비 판관비랑 제조용비가 있는데 보니까 법인카드 사용일이 있고 개인카드 사용일이 있죠. 제가 누구 카드로는 접대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개인카드. 맞아요. 접대비 판관비에는 개인카드 사용이 얼마예요? 100만 원 맞나요? 맞아요. 이 100만 원 여러분들 비용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제조 쪽에는 개인카드 사용액이 얼마예요? 400이죠. 그럼 100만 원과 400만 원은 뭔가 법인카드 미사용 금액이라는 곳에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프로그램 확인해 보니까 어디 쪽에 써 있나요? 여기 하단 쪽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니까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라는 칸에 써 있네요. 여기 말하는 신용카드는 법인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금액은 원래 저희가 직접 써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출제원이 등록을 미리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이거 뭐예요? 직부인이죠. 이 금액을 쓰면 이렇게 직부인 접대비라고 뜨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개인 신용카드 사용의 직부인 찾았죠? 400이랑 100만 원 맞아요? 그러면 400이랑 100만 원은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거 기타 사유 입출로 처분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소득처분 이런 건 마지막에 하세요. 왜 마지막에 하냐면 이거는 상계 처리가 될 게 없거든요. 다 송금불상이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지금 분석을 끝냈네요. 알아서 친절하게 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법인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잘못했나요?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뭔가 직부인할 거 없으니까 나중에 한도 계산 때 쓰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금액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잡았죠? 그 다음에 이 표 분석 끝났죠? 뭔가 12건은 얘네 둘이 문제예요. 맞아요? 둘이 뭔가 시비 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니까 첫 번째 시비 뭐래요? 접대비, 판관비 중, 여기 접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래요?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비랍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직부인 개인 사용 경비 맞아요? 개인 사용 경비 쓰려고 보니까 이쪽에 개인 사용 경비라고 있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얼마 쓰면 돼요? 자, 300. 이 300만 원도 직부인 되는 거 맞죠? 300만 원을 쓰면 여기 직부인 금액이 450으로 바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거 바뀌는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보세요.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면 나중에 조정 등록 누르면 알아서 다 세세하게 잡혀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부인만 발라내시라고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얘만 남았죠. 여러분들 얘만 지금 남은 거 맞죠? 제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내야 안 내요? 안 낸다고요. 누가 알아요? 현금으로 얼마 낸지.
현금으로 냈으면 비용 인정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비용 인정 못 받겠죠? 현금으로 썼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경조사비도 인정 못 받으니까 경조사비는 여기 써있네요. 써있는 거 보여요? 경조사비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50도 자동으로 써있네요. 아, 그래서 직구인이 계속 450이라고 뜬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구한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직구인 뭐뭐 있어요, 지금? 사적경비, 경조사비, 개인카드 장회.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조정을 하시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다들. 보세요. 그냥 직구인 되는 게 총 얼마예요? 850만 원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850만 원이 직구인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850만 원 직구인 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막 접대비 계산되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요렇게 갑질을 가시면 이렇게 접대비 한도액 합계라는 금액이 요렇게 2,808만 원이 알아서 잡힐 겁니다. 왜요? 아까 제가 수익 금액 쓰자마자 알아서 잡힐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나요? 이렇게 잡힌 상황에서 접대비 한도 추가액이 얼마 뜨나요? 보니까 1892만 원. 프로그램이 알아서 잡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실 때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들어가면 괜히 눈 아프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표만 잘 작성해 주시면 알아서 조정 등록 누르면 한도 추가 금액이 이렇게 딸려 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죠? 그래서 가표를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잠깐 보세요. 이 가표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표를 언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제가 가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 커서가 있나요? 그러면 딱 봐도 이 지출액이 있을 땐 들어가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접대를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커피를 사줄 수도 있고 술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의 접대랑 아니면 우리는 접대할 때 뭐 국립박물관 티켓을 구입해서 접대한다. 이러면 국가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문화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 접대비 중 500만 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액에 해당된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500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접대비 한도가 지금 얼마 떠요? 2,808만 원 되죠. 근데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있을 때 한도가 조금 증가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만 여기 들어가서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제가 내용 설명할 때는 문화접대비 얘기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나온 적 없어요. 아시겠죠? 최근에 차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문화접대비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값이 우선 문화접대비는 어차피 접대비니까 여기 금액이 이미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500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500만 원 그냥 추가로 적어주자. 그러면 한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한도 추가 금액을 조금 줄어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정 등록 들어가 보시죠.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몇 개 떠요? 내역이. 3개 뜨는 거 맞죠? 그냥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그러면 접대비 중 사적 경비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뭐 그대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접대비 중 사적 경비.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라고 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귀속자가 누가 개인 사적으로 썼죠? 대표이사. 그러면 상여첩은 맞죠? 상여첩은 진짜 맞네? 하고 엔터 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300만 원. 됐나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신용카드 미사용 또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접대 비중, 신용카드 미사용. 여러분들 이거 밑에 있는 거 막 똑같이 쓸 필요 없어요. 계정 과목처럼 조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치고 엔터 치면은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용카드든 미사용액이라고 떠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개인 카드 사용한다고 개인 그 직원한테 세금을 묻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타 사용료로 돼 있죠. 요거 체크해서 금액은 550만 원.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거 다 조회돼야 안 돼요. 되죠? 지금 하는 조회가 실제 시험 볼 때 조회랑 똑같아요. 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갈 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뭐 있어요? 접대비 한도. 한도만 써도 뜰 거예요, 그냥. 한도 초과에 떠요? 여러분들 접대비 많이 쓴 게 누구 잘못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타 사유치로 처분한다고 했죠. 요것도 알아서 뜨네요. 그러면 엔터 눌러서 금액은 1892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6점짜리 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먼저 배워야 어렵게 나와도 절단지예요. 일반적으로 세무일급을 바로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지도 않고 서식 쓰는 것만 외워서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이 문제만 맞추면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다른 문제는 따로 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도 적용하면 되니까 이 문제만 우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88입니다. 회사 변경해 주시고요. 회사 모두전자라는 회사를 변경해 주시고 아까처럼 법인 조정 들어가셔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쪽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켰죠? 아까 키자마자 뭐 했어요? 불러오기 눌렀죠.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때 이 법인 조정 쪽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만약에 접대비 문제를 안 풀었다가 시험 때 딱 나오면 불러오기를 누른다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시험주 때 있고 시험주. 시험주 때는 웬만하면 막 매회차 뭐 88회, 90회, 91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푸지 말고 시험주 때는 항상 그냥 하나씩은 무조건 다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조정에 나오는 종류가 실기가 한 15개 정도 있는데 항상 15개를 매일매일 푸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아시겠죠? 그래야지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안 풀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때 나와버리면 진짜 어렵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얼마 불러졌나요? 34억 불러졌죠. 아까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금액을 따로 적었던 거 맞아요? 그렇죠? 항상 이 말이 있네요. 조정사항은 없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적어주면 돼요? 5억. 그러면 아까처럼 얘는 필요 없는 자료가 될 거고. 여기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아까 봤던 것도 수익 금액을 쓴 다음에 바로 이 접대비 내역 봤잖아요. 순서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2번 있다고 2번을 먼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수익 금액 본 다음에 접대비가 잘 불러와 졌는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보니까 접대비 제조 쪽 얼마 불러와줬어요? 2,440 불러와줬죠. 요거네요, 그냥. 접대비 제조 2,440. 맞아요? 지금 금액이 10,000원 초과 1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바뀐 게 얼마라고 했어요? 3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440만 원 불러와줬고 접대비 판관비 얼마 불러와줬나요? 1,725만 원. 우선 잘 불러와줬구나라고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3만 원이라고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3만 원 돼 있나요? 네. 보시면 원래 3만 원 이하의 금액은 여러분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3만 원이 넘는 금액은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만 원 초과 쪽에만 이렇게 임직원 카드 사용액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임직원 카드 사용액 또 직구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신용카드 미사용금액 어디다가 적었어요? 여기에 또 적혀 있네요.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300만 원 제주 쪽에 임직원 카드 사용에 적혀 있고 판관비 쪽에 200만 원 임직원 카드 사용에 적혀 있네요. 요거도 이따가 뭔가 신용카드 등 미사용 이렇게 적으면 또 기타 사유실로 조회가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죠? 되나요? 그럼 뭔가 이제 시비 거는 게 얘랑 얘 안 읽었죠? 여러분들 지금 2번, 4번, 5번을 안 읽었는데 뭐는 안 읽어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항상 숫자 읽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숫자가 없으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숫자가 없는데 적을 건 없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얘랑 얘를 뭔가 적어야겠죠. 이 88회가 제 생각에는 접대비 쪽에서 나오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들이 다 나왔어요. 왜요? 현물 접대비 나왔죠. 갑자기 복리후생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최고 난이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때 접대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88에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봤을 때 그냥 뭐 4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냥 4번부터?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4번부터 복리후생비 계정에는 뭐래요? 법대비 800만 원이 계산되어 있다.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적대비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800만 원은 방금 저희가 불러왔던 요 금액에 불러와졌을까요? 안 불러와졌을까요? 안 불러와졌거든요.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잡았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적대비죠. 이런 실수 안 하는데 그냥 시험이니까 나온 거예요. 이 800만 원 그냥 복리후생비로 냅둬요? 아니면 불러와서 한도 계산 같이 해요? 같이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여기에다가 불러와야죠. 똑같아요. 계정 가면 F2번 눌러서 복리후생비 한이니까 800번대 맞아요. 800번대. 여러분들 요거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 다르실 텐데 제가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면 뭘 보여드리는 거냐? 요거 잠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키보드가 거의 다 시험장 이 키보드거든요. 이렇게 생긴 키보드인데 지금 봤을 때 복리후생비 치니까 얘로 클릭해야 되죠. 이거 내리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이거 PGDN이라고 이게 페이지 다운이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그냥 바로 밑으로 가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무일급은 이런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클릭해서 얼마예요? 8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8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800만 원 쓰기 전에는 접대비 계정 금액이 이렇게만 돼 있지만 800을 쓰면 여기서 800만 원이 추가되겠죠. 되셨나요? 여기다가 800을 쓰시면 이게 4,9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서 바뀔 거고요. 그러면 벌써 얘도 끝난 거예요. 얘는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접대비 한도 계산 끌고 와서 한도 추가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 이거를 갑자기 왜 세무 조정해요? 비용 잡는 건 맞는 건데. 아시겠죠? 얘는 그냥 끝난 거고요. 이제 얘 가지고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현물 접대비 문제가 나오면 뭐에서 뭐 뺀 금액을 가산해서 적으라고 했어요. 시가에서 원가 빼면 얼마예요? 150만 원 맞아요? 150만 원 가산해서 어디다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요? 여기다가 적어요? 여기다가 적어요? 아니면 새로 불러야 돼요? 새로 불러야 돼요. 왜요? 광고 선정비라고 처리했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만 봐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적대비라고 만약에 돼 있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러면
이 510만 원 적대비는 여기에는 이미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50만 원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아까리 처리할 때부터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했어요? 광고선점이니까 불러와진 금액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광고선점비 잡으신 다음에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맞을까? 51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150만 원 가산한 660일까요? 660이 맞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원래 이거 회계 처리 자체가 적대비라고 돼 있으면 510만 원이 이미 여기 계산돼 있는 거니까 150만 원만 가산하면 되지만 아싸리 처리할 때부터 적대비로 처리한 게 없으니까 불러와진 금액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660을 잡는 겁니다. 딱 봐도 아까 문제보다는 훨씬 까다롭죠. 이제는 아까 문제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불러온 다음에 그냥 이거만 적었으면 끝이었잖아요. 사적 경비.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문제가 심한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 답표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제가 문화적 대비 지출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도정. 됐어요? 그럼 또 적어주면 되죠. 신용카드 미사용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기타 사유치 500 잡히고 적대비 한도 추가액 6,195 이렇게 하면 6점짜리 끝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론 문제 어렵잖아요. 세무일급 이론 문제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론 문제 세 문제를 깊게 공부하느니 이거부터 맞추고 차라리 이론 문제를 2개 맞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6점짜리니까.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접대 파트가 끝납니다. 됐죠?